지금 우리나라 그 품종 구성을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시작 단계고요. 지역적으로 확인은 예천은 지금 예산에 순환 예산 뭐 예산 MB 여기는 MB고요. MB 정도. 근데 MB는 지금 예산, 홍천 상당히 많습니다. 거창도 지금 있고 그 다음에 보은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김천에 황옥가든 황옥이요? 김천 김천. 지금 여기는 성공한 지역이고요. 지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그 외에는 MB도 지금 MB는 제가 봐서는 좀 성공했다고 보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품종입니다. MB는 대표적으로 실패 품종이라고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천 문루즈 저기도 성공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황옥이나 골든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거래는 괜찮아요. 직거래는. 그런데 맛이 분명히 좋던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커요. 가격 결정하는데. 우리나라 도매시장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빨간 사과 외에는 가격이 높게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청송도 지금 신한호 골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게 안동 공판장이 됐건 기타 다른 시장이 됐건 절대 높은 가격이 형성이 안 돼요. 그 대신 꾸준하게는 형성이 됩니다. 꾸준하게는. 근데 골든볼 생산 시기가 겹쳐져요. 골든볼은. 홍로보다는 빠르잖아요. 홍로보다는 빠른데요. 홍로 나오기 시작하면 저 골든볼 가격은 아마 곤두박질 치지 않을까 싶어요. 8월 중순되면 나오는. 근데 8월 5일이면 홍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풍에서. 무풍하고 거창 고제에서. 평균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8월 중순이면 홍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시장에. 홍로 나오기 시작하면 다른 품종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도매 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상인들이. 그래서 준비에 이집하는 점 어떠나요? 예? 이집을 물론 좋은 품종은 좋은 품종인데 저것도 홍로 이기려면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맛에 대해서는 이지풀이 홍로를 능가를 능가하죠. 예. 능가를 하고 예. 맛이 있으니까 홍로 이지풀을 먹다가는 홍로를 안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도매 시장을 해석해 보면 홍로를 떨어졌죠. 근데 이제 이지풀도 먹어보면은요, 정화하고 액화하고 맛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요. 가몽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홍로처럼 생겨가지고 잎도 많고 잎도 크고. 근데 과일은 딱 가몽이거든요. 근데 가몽이 정화하고 액화하고 맛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이지풀도 먹어보면 딱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과할 때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아리오는 어때요? 아리원이요? 이집트 앞에 나오는 일부에서는 지금 아리온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8월에 나오니까, 8월에 그 홍로 본격 출하되기 전에
그 대신 아리원이 됐건, 그 다음에 골든볼이 됐건, 이런 품종들은 저는 요만큼만 심으라고 해요. 만약에 하신다면. 저게 사실 주품종이 될 수 있는 품종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품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장수에서 제일 실패한 품종이 뭔 줄 아세요? 그래도 재배 경력이 한 20년 넘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선홍이. 저기 홍로 대체 품종으로 보급했던 품종이거든요. 저거 5년 만에 다 뽑아냈습니다. 맛도 더럽게 없어요. 색도 안 나고. 분지라 빨리 되고. 장수에서 이거 심었다가 아무튼 5년 만에 다 캐냈어요. 그래서 품종 선택은 천천히 하셔도 안 늦어요. 한 템포 늦춰서. 그래서 신품종은 너무 조급하게 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천 문루주는 조금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문릉주 같은 경우는 애천이라고 딱 수가 없는. 지금 전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느 품종이나 전국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특성화 품종으로 육성하려고 지금 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쉬워요. 저도 이거 일본에서 가져온 과일을 먹어봤거든요. 근데 먹기가 좀 상당히 거북할 정도로 시더라고요. 산모형으로 하면 딱 좋겠네. 입덧. 일단은 입덧용으로요. 홍옥 대신. 근데 우리 사과 재배하시는 분들이요, 신품종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요. 근데 품종 하나 3,000평 잘못 심으면 기본 5억 도망갑니다. 예. 그래도 시나노 스위트는 8월 중순에 따가지고 스가루로 출하를 하고 있어요. 시나노 스위트는. 또 상인들이 그걸 원해요. 안동에서, 공판장에서. 그래서 우리 재배 농업인들이 품종 망치는 데는 1등이에요. 근데 그때 시나노 스위트 먹으면 스가루보다 맛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탄저병이 발생이 되면 이 방법이 그래도 제일 무난하게 방제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캡탄이나 다코닐 이런 것들이 고온기에 살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약해는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반병이 됐건 탄저병이 됐건 일단 병이 확산되는 단계에서는 절대 영양제를 혼용하지 마세요. 이거는 병원균을 먹여 살려서 더 활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영양제는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약사로 가면 영양제를 혼용해줘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요. 여기에다가 그냥 영양제 섞지 마시고요. 하시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균마가나 균카바 이런 제품들을 혼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요소 같은 거 좀. 그것도 넣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시기에는 뭐 쓸 필요가 없는 시기예요. 그리고 탄저병이 발생이 되면 절대 착색제도 써서는 안 됩니다. 착색제도 탄저병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탄저병이나 아니면은 견문이 썩은 병, 과일의 병이 발생이 되면 절대 착색제는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일이나 입에 오는 병, 그 다음에 이제 그 줄기에 오는 병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 줄기 마른 병, 동고병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고병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동해에 의한 2차 피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고병은 햇볕이 잘 안 들어가는 그런 지역, 그리고 수세가 약한 나무, 이런 나무들이 동고병이 많이 감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문제는 뭐냐면은 나무도 죽이는데 저게 치료가 안 돼요. 동고병은 한번 발생이 되면은. 그래서 그냥 제거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줄기홈 바이러스, 요건 이제 바이러스거든요. 고주병은. 그리고 지금 이 증상, 이게 뭘까요? 가운데 사진. 언뜻 보면은 줄기 곁무늬 썩은 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적진병이에요. 적진병 조금 증상이 좀 덜한 그런 적진. 예. 여기를 까보면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을 까보면 속에 이 수피 부분이 갈변되어 있는 그런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진병은 대표적인 후지계통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생리장애입니다. 산성토양, 배수 안 되는 토양, 이런 데서 망간이 활성화돼서 발생되는 그런 생리장애입니다. 지금 화상병 하는데 화상병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불안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보면은 불안병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이제 우리가 주간부에 그 불안병이 감염이 됐을 때 여기에 불안병이 감염이 되면 많은 분들이 여기 뭐 한 30cm 정도 아니면 바로 여기에서 자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 나무는 내년이면 또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해본 결과로는 여긴 적어도 최소 70cm는 내려와야 돼요. 주간부에 발생이 되는 경우는. 즉, 결국에는 없앤다는, 이 나무 자체를 없애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병이 요 측지나 이런 데 발생이 된 경우는 이것만 제거해줘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주간부의 병반이 적어도 한 뼘 이상 발생이 된 그런 나무들은 바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렇게 잘라가지고 올 1년만 써먹고 버린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또 바로 활성화가 돼가지고 또 병이 확산되는 그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간부에 한 뼘 이상 병반이 형성이 되면 그냥 제거를 하는 것이. 물론 주간부도 이제 한쪽만 감염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깎아내고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결국에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런 나무들도. 그래서 불안병이 주간부에 발생이 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냥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간부를 절단을 해보면 이런 증상이 보입니다. 요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부를 제거를 하시려면 이게 없는 부분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한 2년, 3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그해 바로 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간부 너무 심하게 걸린 부위, 그런 개체들은 그냥 바로 제거해서 소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는 거는 과원 수시로 다니시면서 측지상에 불안병 걸린 거 지금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입이 무성해져 버리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수시로 과원 다니시면서 불안병 감염된 측지들은 빨리빨리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불안병은 연중 감염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감염 최성기는 12월에서 4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사과병들은 뭐 특정 부위에만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역병은 사과나무 전체에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뿌리에도 감염이 되고 주간부에도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과일에도 감염이 되고 입에도 감염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감염 부위가 많은 것은 뿌리나 지재부, 즉 대목 부위, 여기에 제일 감염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이나 입에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침수됐을 때. 그리고 침수는 안 됐는데 과일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경우냐면 한여름에 소나기가 아주 강하게 내릴 때. 그러면은 소나기가 빗물이 치면서 흙이 튀어서 과일에 묻거든요. 그러면은 과일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침수가 안 됐어도. 그래서 이제 비가 좀 자주 오고 그럴 때에는 가급적이면 수간 하부에 매너기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풀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이 역병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과원 관리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목별로 역병이 약한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M9이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이 좀 약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M9에서도 역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목 가리지 않고 역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23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물론 동해도 많이 있었지만 역병도 많이 감염이 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역병 관리는 그냥 배수 관리만 잘 해주셔도 돼요. 근데 역병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아인산염 관주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아인산염 같은 경우는 관주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살포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그 생육기 때 잘못 살포하면 약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아인산염은 3월 중순 휴면기 때 발화천에 역병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인산염을 발화천에 전면 살포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역병 확산을 좀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차염수산 나트륨 관주. 즉, 락스를 500리터에 한 말 희석해서 주당 10리터 이상 이제 병증이 발생된 그런 나무 중심으로 관주해주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해보니까는 별 효과가 그렇게 썩 좋은 효과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침수화된 잠깐이라도 침수화된 경우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미스타. 스트로빌루린계 중에 역병에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 있는 약제는 아미스타가 제일 좋습니다. 그 대신 뭐 관주 플러스 옆면 살포예요. 그 대신 전면 살포보다는 이제 침수된 부위 중심으로
하단부만 살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대신 썸머킹, 썸머프린스 이런 조생종 그리고 아리수 이건 절대 살포하시면 안 돼요. 잎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과일이 전부 다 잘못하면 갈라져 버려요. 열과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작물 보호제 중에 제일 까다로운 게요, 아미스타예요. 근데 지금 엄재열 교수 방제력에 지금 아미스타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 그냥 그 품종 이런 신경 안 쓰고 살포했다가 피해 본 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리수나 이 조생종 이런 품종들에. 탄저병 치료제 중에 아미스타가 아니에요. 스포르곤입니다. 근데 스포르곤은 살포 시기에 관계없이 생육 초기에 썼던 생육 중기 이후에 살포했건 과일에서 흙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스포르곤이라는 살균제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잘 못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사과 먹으면은 조금만 이상하면은 금방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도 입안이 텁텁해요. 사과를 먹고 나면 개운해야 되는데 지금 저 품종도 지금 입안에 뭐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남고 있거든요. 근데 입안이 개운한 과일 품종은 제가 봐서는 3개밖에 없어요. 후지도 먹고 나면 그래도 조금 개운한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나노 골드. 그 다음에 제일 개운한 거는 제가 먹은 품종 중에는 컬러풀이에요. 입안이 상쾌해요. 컬러풀. 그래서 먹고 나면 입안이 깔끔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요. 조금 이제 수확한 지 오래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조금 많이 입에 잔재감이 조금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외에는 역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